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1시간으로도 충분하다. 바이런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2의 팬데믹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한 번 더 수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빚을 지고 신세를 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은 코로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 같습니다. 만약 반항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부 여당은 공공의대를 신설하여서 향후 10년 동안 4000명의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지방의 의료 취약 지역에 정부가 양성한 의료인 등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왜 의료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을까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모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현재의 의대 4학년생들 거의 전원이 의사고시를 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유급을 선택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전 의료인들이 파업을 선언할 정도로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한간에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 나약할지도 모르는 인간이며 아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희생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난 3월 이후 대구에서 시작된 거대한 팬데믹의 파도와 맞서 싸우는데 몸을 바쳐서 분투하던 현장을 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순간 희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 같은 항의를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 따위의 허튼 말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들이 이 정도까지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처 및 치료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우수한 의료 인재들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과 지금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쌓고 지켜온 최고의 의료 시스템의 덕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1차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장수들이 바로 우리의 의료진들입니다. 정부 여당도 바로 이 의료진 덕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본 것은 작금의 정치성을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공의대의 설립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묵묵히 환자들의 병실을 지켜온 의료진의 등에 칼을 꽂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또다시 2차 팬데믹이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장수들을 격려하기는커녕 그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는 통보의 다름 아닌 데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마저 망가뜨릴 만한 악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의료인들에게 던지려는 돌을 거두어 들이시겠습니까? 이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정책의 어떤 면이 이들을 그토록 분노케 한 것인지 드러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번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에 전국 의대생들이 의사고시를 거부하고 전원 유급을 선택했는지, 나가서 모든 전공의들의 파업을 결의하게 된 무엇이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절차적인 측면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제도이며 그동안 전통적으로 의료인을 양성해온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미는 측에서도 이전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지형을 바꿔놓을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직접 당사자인 의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해당 정책에 관하여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법인데 이 당연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기나 하십니까?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 어느 누가 믿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정책으로서 당연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음으로써 본질적 하자를 갖고 있는 정책임을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 선발 방식의 문제점은 심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온 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 추천권을 각 시도지사가 갖게 되어 있어서 각 시도지사가 두세 배의 수의 학생을 추천하면 면접을 통해서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란을 빚자 황급히 오늘 날짜로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제도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거기에 그 선발 기준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선발 기준은 첫째, 공공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해당 지역에 얼마 동안 살았는가. 둘째, 그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철한 의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입학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학과와 달리 의사가 되려는 학생은 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난해한 과목들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장차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지적 학습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 과정을 소화할 지적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조국 딸의 경우처럼 아빠 찬스를 양성화하고 제도하는, 그래서 시도지사의 인맥이 닿는 또는 시민단체와 인연이 닿는 소위 돈이 껍데기 있는 사회 기득권층 인사들의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 빤히 보이는 정책이 이 백주대낮에 국민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도둑처럼 강도처럼 빼앗아버리는 정책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소위 국가를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만든 제도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속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공청회를 거치면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마저 무시한 채 입법화를 밀어붙인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입니다. 공공의대의 설립과 연 400여 명을 국가가 개인의 교과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10년간 4,000명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는 1인당 평균 2억에서 2억 5천의 비용이 된다고 보았을 때 국민의 1조 원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 강의동 등 건물을 추가로 건설하고 의료 정비를 갖추는 비용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몇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밀어붙이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차라리 이런 돈으로 기존 의사들의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서 지방 근무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충분히 현재 의료 인력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의료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 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자들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의 숫자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의 단순 비교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낮다는 단순한 계산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코로나 사망률과 완치율 등 각종 의료 이용 지표 면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11개국의 57%가 평균 2일 이내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는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99.2%가 당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의사 수에 있어서도 일본의 인구 1000명당 2.4명, 미국 2.6명, 캐나다 2.7명 등의 선진국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사 수의 증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접근성인데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년에 평균 17회인데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의 2.5배에 해당합니다. 의사 수를 4,000명씩을 늘리지 않아도 지금 의사 수의 증가율 자체가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달합니다. 지금의 증가 추세로 보아 머지않아 의료인들의 숫자는 포화 상태를 넘어설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시도지사의 추천이라는 신뢰하기 어려운 4,000명의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고야 말겠다는, 그래서 포화 상태를 넘어서 한 집 건너 한 집 병원이 생기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 오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넷째, 공공의대를 입학하는 사람들은 일반 의대처럼 18세에 불과한 고3이 아닙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후에서 나이가 25에서 30살이 되어서 입학 전후에 이미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챙겨야 하는 급한 생계 문제로 의사고시만 합격하고 곧바로 개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서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의료 현장에 나올 경우에 빈번한 의료사고로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설령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더라도 그 기간의 절반을 근무기간에 합산하고 군의관으로서의 기간도 합산할 경우에 불과 3, 4년 지방 근무를 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대도시로 튀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 머릿속에 빤히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과연 애초에 지방의료 사각지대에 의사를 배치하겠다는 애초의 목적이 달성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 공공의대의 설립은 현 정부가 이 나라를 의료 시스템마저 사회주의로 향하게 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킴으로써 평등경제, 평등사회, 평등, 입만 열면 평등을 주장하는 정부가 예를 들어 로스쿨을 만들어서 수많은 변호사들을 뽑음으로써 막말로 개나 소나 변호사가 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자체가 사회에서 누리던 특권을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과 비슷하게 많은 수의 의사를 양산해냄으로써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의사가 되게 해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인들이 그동안 누렸던 사회적 존경이나 특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품위를 떨어뜨려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사고가 일상화되는 미래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어떤 사람이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시도지사의 추천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의사가 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뽑힌 실력이 검증되기보다는 아빠 찬스로 의사가 된 누군가에게 가족의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의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해서 수련의 과정을 치열하게 마친 실력 있는 의사에게 나의 피부치 가족을 맡기시겠습니까?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고 구해준 실력 있는 의사가 약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삶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사회적 사명감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질투를 느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베 꼬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세대학교 약대 2022년 수시 모집 안내문을 보면 기존 모집 인원을 80명에서 110명으로 늘리면서 기회균등 모집 인원이라는 항목에 30명을 추가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부문의 지원 자격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라는 항목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입시생을 둔 엄마들은 아, 그들은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공의대 입학 자격자를 추천하는 몫이 시도지사의 손에서 놀아난다는 것과 이것이 논란을 빚자 허겁지겁 급히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바꾼다고 말을 돌리는 잡금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될 사람을 뽑는 기준이 실력과 머리가 아니라는
이 어이없는 상황은 많은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가슴을 한없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바이런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의사고시를 포기하고 유급을 당한 예비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내 자녀의 생명이나 내 부모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파업을 선택한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